장이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상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석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개 종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정석일 매니저의 성적표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요즘 엠베은골드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90% 9개 종목의 적중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수상한 종목 후보들 보시면 로봇과 원자재, 2차 전지, 전선, 반도체 이렇게 다양합니다. 확실히 좀 종목별 장세가 심하다가 다시 또 주도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또 궁금했고 그 외 금양, LS전선아시아, 삼성전자, HPSP가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종목은 STX 이야기해 볼게요. 2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뭔가 업황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고품위 니켈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뉴스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한 걸까요? 저도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하길래 좀 체크를 해봤는데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난 한 5월달, 8월달쯤이었나요? 그쯤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니켈 광산의 지분을 한 2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분을 확보를 했고 이제 생산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추 탐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추 탐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은,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니켈 광물들이 있는 그런 층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연간 뭐 한 1,7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제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오늘의 상승에 놀랐던 게 물론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좋긴 했지만 최근에 그 광물 가격들이 많이 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탄산리튬 가격도 받고 그리고 니켈 가격도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했다는 게 조금은 놀라웠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최근 이 광물 가격 하락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오늘 왜 이렇게 STX가 이렇게 큰 급등세가 연출이 됐냐를 좀 봤을 때는 일단은 STX가 시총으로 보면 지금 한 3,500억 정도거든요. 전일 시총 규모가 3,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니켈 광산에서 연간 1,7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큰 금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좀 기대감을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뭐 광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 리튬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톤당 2만 원 이하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니켈의 좀 수익성도 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조절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러한 니켈들이 좀 더 수급이 좀 개선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지금은 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단에서 강한 매수세가 한번 유입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번 뉴스가 그냥 반짝하고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26% 넘게 올랐어요. 그럼 정석일 매니저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최근에 뭐 주가 부양에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던데 STX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STX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STX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니켈 광산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오늘 처음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STX가 유상증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차 발행가액이 한번 나왔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 한 7천 얼마대로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STX가 원래 유상증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800억의 돈을 좀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7천 원대 이제 그 발행가액이 설정이 되면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2차 발행가액이 나올 때 좀 더 원하는 가격대에 발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이제 가격을 좀 유지시켜줄 방어를 해줄 만한 요인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차 발행가액이 언제 결정되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12월 초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이런 높은 발행가액을 좀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격이 좀 하단이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하단은 좀 더 탄탄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STX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오늘의 뉴스도 호재가 맞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LS전선 아시아요. 사실 오늘만 이렇게 수상했던 게 아니라 요 며칠 전,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그때부터 확실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명도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으로 탈바꿈한다라더라고요. 기존에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기존의 LS 전선 아시아죠. 전선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제 기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과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사명을 바꾸는 거는 이제 S에너지로 이제 사명을 좀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에코에너지로 이제 사명을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좀 추가로 좀 강화가 되냐? 결국은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 사실 해저 케이블 사업을 네. LS 전선 아시아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메인으로 이제 드러내진 않았던 상황이었었고 이제 사명까지 바꾸면서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좀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명이 좀 변경되면서는 이런 요소들이 좀 더 강화된다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LS 전선 아시아가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거는 뭐 단순히 이렇게 사명만 바뀌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업체가 3분기 실적도 정말 잘 찍었고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과 함께 같이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사실 저는 그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을 때 여기는 내가 지금 따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볼까 뭔가 전기차와 관련되는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고 뭔가 여러 계열사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뭐 포스콘 대표적이고요. 이 LS그룹도 나름 맞아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이쪽도 좀 그룹주 차원의 투자 판단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또 여기 LS 머티리얼즈인가요? 뭐 상장 준비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LS가 전반적으로 LS 그룹 자체가 이 전기차 쪽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LS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아쉬웠던 거는 LS에 대한 좀 기대감을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좀 약간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주가는 그렇게 잘 움직여주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LS 전선아시아가 좀 유독 한 번씩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데 결국은 2차 전지 모멘텀도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고 이번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리튬 사업을 또 히토류 사업들을 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LS, 모기업인 LS와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의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전력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업체가 이제 베트남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해저 케이블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왜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175조 정도를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들이 좀 이제 또 성장을 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그 주요 이제 생산 기지들이 항상 바뀌잖아요. 근데 요즘에 베트남 쪽으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을 때 항상 꼭 들어가는 게 전선이 무조건 깔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베트남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 LS 전선아시아가 그 부분에 좀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성장성을 우리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로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S 그룹주의 4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큰 모멘텀은 2차 전지라는 그 키워드보다는 전선, 뭐 해저 테이블, 전력 이런 송전 쪽으로 보자. 이 전선 아시아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올해에도 변압기 변전 이런 송전 관련주들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이 LS 전선 아시아는 그 수혜는 못 받아요? 실제로 그런 관련된 이슈에도 한 번씩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력막이나 이런 전선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그쪽으로 공급한 업체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적도 실제로 좀 좋아졌고. 근데 이 업체는 이제 아무래도 좀 베트남 쪽에 기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북미향 쪽보다는 오히려 좀 뭐 베트남 아시아 지역 혹은 유럽 지역에 좀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수혜를 받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3%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 되게 많이 맞아요. 올랐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제가 1년 최고가, 2년 최고가 계속 찾아보니까 그냥 역대 최고가를, 신고가를 최근에 경신을 했던데 이러면 이제 천장이 뚫렸다라고 차티스트들은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저항이 없는 차트라고 하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오늘 LS전선아시아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 딱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고 네. 그 직전 고점에 한번 걸렸어요. 아, 그래요? 딱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정말 천장이 뚫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근시안적인 천장만 봤나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LS전선아시아에 대한 뭐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운 의견을 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 종목 신고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LS전선아시아가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한 차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직전 고점 때 이제 부근에서 단기적인 눌림, 단기적인 차익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눌림 이후에 재차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다운 의견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히 신고가를 기록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저기 그렇네요. 천장이 좀 걸려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좀 더 길게 볼 걸 그랬나 봐요. LS전선 아시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회사인데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 시세 분출이 계속 연이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장은 좀 쉬어갈 수 있다.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HPSP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네. 요건 신고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는 신고가예요. 천장이 뚫렸어요. 확실히 신고가입니다. 네. 5거래 연속 급등에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들어와 줬는데 사실 뭐 요즘 반도체 흐름 다 좋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그 대장이었던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쉬는 반면에 리노공업, 뭐 HPSP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한미반도체나 뭐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좀 시세가 좀 분출하고 신고가를 이전 한번 맞아요. 경신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지금은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 이제 모멘텀이 좀 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익 성장이 뚜렷한 이런 기업들을 좀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맞아요. 핵심적인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이제 그 모멘텀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종목이 또 유독 크게 올랐던 거고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데요? 네, 기업 자체가 이제 전공정 장비를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트랜지스터의 결함을 이제 좀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치료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그 HPSP 장비가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에는 다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좀 그렇게 좀 좋은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업체의 장점 중 하나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정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엄청 좋습니다. 50%가 나와요. 원래 한 너무- 10%만 네. 넘어도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이익률 10% 초반만 좀 나와도 이 기업은 꽤 영업이익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무려 50%를 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좀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최근 결국엔 좀 차별화 흐름 속에서 이 업체가 가장 강하게 좀 부각되는 주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반도체가 계속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게 네. 처음 1차 랠리는 턴어라운드 될 거다. 맞아요. 이제 뭐 적자 줄면서 턴어라운드 될 거다 하면서 실적으로 기대에 올랐고 그다음에 갑자기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AI와 관련해서 묶였고 최근에 또 그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는 좀 실망스러워서 좀 주춤할 때 온디바이스 AI가 붙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AI가 거론될 때마다 반도체는 거의 짝꿍처럼 같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AI 시장들이 워낙 계속 커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기간의 뭐 트렌드라고 좀 보진 않고 이게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결국엔 반도체가 또 핵심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들이 좀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이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서버 업체들의 투자들이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AI나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들이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서버 투자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또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 흐름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같은 HPSP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또 시스템 반도체와 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가파른 상승세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46,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천장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업앤다운 어떻게 드릴까요? 마찬가지로 HPSP도 사실 충분히 더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멀티플이 좀 높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당연히 영업이익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HPSP의 이 기술 자체가 독점이에요, 독점. 아우, 그럼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제 혜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추가적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혜자가 깨지려면 사실 최근에 ST에서 약간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 경제적 혜자가 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더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또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최근 차트를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양봉이에요. 맞아요. 신고가 이후 이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것 봐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양봉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이런 기술적인 좀 패턴들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내일 약간의 눌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시장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다운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메리트가 또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오늘장은 또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끝인가? 그건 아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한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볼게요. 2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이수 화학도 올랐던데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올렸던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관련주들이 한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실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한 1,000억대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크진 않고 정말 이게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인가라고 좀 생각할 법도 한데 워낙 지금 이런 종목들이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슈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관련된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좀 흐름을 봤더니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60%, 한 70% 이렇게까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좀 작은 이슈로 인한 좀 강한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안에서도 전고체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삼원객 쪽을 더 많이 좋아하시고 LFP 배터리는 약간 너무 단점이 많아.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너네 뭐 만들었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던데 과연 투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양산하는 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2027년, 2028년, 뭐 LG 엔솔 같은 경우 2030년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더라도 아직 너무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화 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좀 흐름들은 약간의 테마성 흐름들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테마성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종목이 그래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들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은 이슈에도 좀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더 이어지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요 단기 저희 앞서 그 마감 특징주 시간에는 네. 내일장도 오를 것 같다. 근데 내일이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아요. 정석희 매니저도 내일 정도 굉장히 짧게 매도 타이밍 노리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라서 네. 사실은 이제 내일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또 분위기나 흐름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요즘 시장의 특징과 조금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말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한쪽 섹터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해당 이슈들이 좀 계속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내일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오전에 상승하더라도 오후장에 좀 꼬리를 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전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뭔가 미래 그리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네. 오늘 초점이 일단 너무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뉴스가 더해지면서 단기 반등의 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네. 내일장 업 하지만 내일 시초가 혹은 오전장에 잘 매도 타이밍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에코프로머티, LS전선 아시아, 에코프로비엠, HPSP, 에코프로는 다운 주셨고요. 나머지는 업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아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네. 의견 주셨어요. LS전선 아시아랑 HPSP 많이 올라서 또 연일 올라서 다운 의견 줬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 봐라. 이 두산 로보틱스 여기는 또 업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건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이거 왜 업을 드렸냐면 네. 이거 연기금을 그냥 작정하고 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끌어올린 주체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 연기금 매수가 시작이 됐어요. 연기금 매수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계속 연일 순매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장 첫날에 이제 고가를 넘어서고 나서 이제는 약간의 좀 차익 물량들이 빠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사면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연기금이 특정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까지는 그냥 무조건 매수를 좀 채울 생각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모멘텀적인 뭐 이런 정말 뭐 본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차원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그렇게 사들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좀 의견 다르게 업입니다. 그럼 오늘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10개 종목 돼서 오늘 제가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이제 STX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 좀 꽤나 강한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이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발행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가가 높은 가격대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하단이 탄탄하게 좀 방어력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의견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업체 ST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이런 니켈 광산 관련된 모멘텀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세를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채권 금리가 또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4.3% 밑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연일 지금 성장주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쉬어졌던 2차 전지 이쪽들도
충분히 이제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STX를 제가 오늘 탑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18,000원대 이제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 순절가 15,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우리 정석일 매니저 또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이제 MBM 골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개 방송에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많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주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